최근 한국에는 당뇨 환자가 약 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당뇨병은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만이고 뚱뚱한 사람들이 당뇨가 생긴다고 하지만 마른 분들도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포도당의 연소를 돕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부족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가게 돼서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음식이 위나 장을 통해서 흡수되어 간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액으로 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병이죠. 즉 포도당이 연소를 돕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당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성인에서 생기는 성인 지연형 자가면역성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내당장계 이런 것들도 같이 있고, 1형 당뇨는 주로 인슐린이 선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주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2형 당뇨는 주로 유전적인 원인도 많은데, 이때 췌장에 인슐린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비능이 떨어지면은 이때 인슐린 내성이 생겨서 당뇨가 발생합니다. 당뇨병의 주 증상은 혈액에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자주 음식을 먹게 돼서 다식, 그리고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많은 먹거리와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서 운동량이 많이 줄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뇨가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 한국에는 당뇨 환자가 약 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당뇨 전 단계 인구도 약 1,4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2000년도에 30세 이상 성인에서 성인 10명 중 1명, 약 8.2% 정도가 당뇨 환자가 있고, 남자는 13%, 여자는 8.2%고, 고혈압은 당뇨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이상, 성인 5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1명이 고혈압이며, 남자는 28.6%, 여자는 16.8% 정도로 고혈압 당뇨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당이 소변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소변에서 포도당을 제압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공복혈당을 재는데 기준이 보통 100 미만, 99까지 정상 범위입니다. 100을 넘어가게 되면 건강검진표에 혈당 관리에 주의하라고 찍혀 있을 거고, 공복혈당이 110에서 125까지면 당뇨 전 단계, 그리고 공복혈당이 126을 넘게 되면 당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당뇨의 기준에 공복혈당 외에도 당화혈색소라는 값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어머니, 아버지에 당뇨가 있다면 유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비만이고 뚱뚱한 사람들이 당뇨가 생긴다고 하지만 마른 분들도 인슐린의 분비능이 떨어져서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양측 부모가 당뇨가 있다면 자녀 2명 중에 1명, 50-60% 정도에서 당뇨가 올 수 있으며, 한쪽 어머니나 아버님 한쪽에 당뇨가 있으면 자녀 5명 중에 1명 정도, 20%가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 모두 당뇨가 오는 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식이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탄수화물 시기의 위주의 식사나 과도한 음료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는 체중이 불면은 이로 인해 비만이 생기고 대사증후군이라는 발생하는데, 이때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주로 발생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복혈당이 100 이상,
혈압을 쟀을 때 130에 85 이상,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중성지방이 150 이상,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40 미만이거나 남자는 여자는 50 미만일 때, 그리고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정도 이상 될 때 이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 합니다. 공복혈당이 126, 식후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를 당뇨라고 말씀드렸죠. 당뇨 전 단계인 110에서 125는 5, 6년 안에 당뇨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복혈당이 높다면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하고 체중 조절을 통해서 당뇨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당화혈색소 등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쟀을 때 5.7에서 6.4는 당뇨 전단능이며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참 말이 어렵죠? 자, 여러분이 혈액 검사를 하거나 피를 쏟으면 그 피가 빨간 이유는 혈액 속에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 바로 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란 도넛 모양의 혈색소에 포도당이 붙게 되는데, 이것을 체크하는 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즉, 적혈구에는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포도당이 조금밖에 붙지 않지만 당뇨 환자는 많이 붙게 됩니다. 포도당이 적혈구에 붙게 되면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이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에 붙어 있는 포도당을 재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라고 합니다. 혈색소 중에 95 내지 98%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A형 혈색소가 있는데, A1C 타입의 혈색소가 바로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A1C 혈색소를 재는 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여러분이 집이나 병원에서 손가락 끝 체혈침으로 찔러서 혈당을 재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 공복혈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미만이 건강한 사람들은 정상이죠. 그렇지만 당뇨 환자들은 126 이상이 공복혈당인데, 이미 당뇨 환자가 됐다면 아침 공복에는 140 미만, 식후 2시간째는 1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식사와 무관하게 당화혈색소를 재서 최근 2, 3개월 전에 나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상인에서는 당화혈색소가 5.7 미만입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정도라면 이미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6.5 이상이라면 당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아직 정해지진 않지만 6.0을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한다면 6.5는 95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6.5가 95점, 7.0 90점, 8.0 80점, 9.0 7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인슐린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액 속의 혈당이 높으면 이 혈당이 여러 장기나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당화. 혈당이 높게 되면은 당화가 되면서 여러 장기들이 자꾸 손상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얘기는 혈당이 높아서 장기들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여러 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도록 본인의 혈당 관리 및 음식, 그리고 운동, 체중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잘 조절하는 당뇨 환자는 일반인과 사망률이 똑같게 됩니다.